자, 아까 우리 살펴봤었던 배열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let a는 100, 200, 300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은 a.length는 3이고요. a의 인덱스는 0부터 2까지 존재하는 거죠. 0, 1, 2니까요. 배열은요, 인덱스가 0부터 1씩 배열의 길이보다 작은 동안 순차적으로 증가해요. 길이가 3이면 2까지만 존재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봤었던 반복문의 특성에 딱 부합하거든요. 초계식을 0으로, 조건식을 길이보다 작은 동안, 증감식을 일식 증가로 설정하면은 반복문이 이 배열의 인덱스를 타고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열하고 반복문은 항상 같이 다녀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원리가 배열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달라도 되지만 정통 프로그래밍 언어들은요, 배열에 똑같은 종류의 원소밖에 저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배열을 만들 때도 사실 데이터 타입이 다른 거를 막 집어넣는 거는 그렇게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자, 어쨌건 이 반복문이랑 같이 쓸 수 있다는 규칙 때문에 다양한 예제 패턴들이 존재를 해요. 우리 반복문까지만 본 것만으로도 연습 문제가 꽤 많았죠. 여기에 배열까지 더해지면은 그때부터 진짜 연습 문제 축제가 돼요. 자, 저거 고작 3줄 갖다가 이제 요만큼의 예제가 나온 거예요. 얘는 빼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제들만 골라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 반복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죠. 자, new array라고 한 다음에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배열의 길이를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5칸짜리 빈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길이를 출력해보면 몇이겠어요? 5겠죠. 0부터 5보다 작은 동안 1씩 증가니까 이 반복문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1씩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배열의 이름이 myARR이었으니까 myARR의 i번째라고 하면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i 곱하기 10을 저장하래요. 0번째 칸에다가 0 곱하기 10을 넣어라. 그럼 0이겠죠? 1번째 칸에다 1 곱하기 10, 2번째 칸에다가 2 곱하기 10, 3번째 칸에다가 3 곱하기 10, 4번째 칸에다가 4 곱하기 10. 그래서 출력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처음에는 5개의 빈칸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5개의 빈칸이 만들어졌는데 반복문을 돌면서 각각의 원소에다가 뭔가 값을 집어넣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반복문 스타일인데요.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에만 있는 포문이에요. 자, for라고 하면서 상수가 됐건 변수가 됐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뺑뺑이 돌면서 매번 새로 만드니까요. let으로 가건 const로 가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건식 증감식이 없어요. of로 들어가고요. 여기다 배열을 걸어요. 그러면 이 V에 배열의 원소가 순차적으로 저장돼요. 이 반복문은 전통적인 포문보다 더 빠른 탐색 속도,
배열을 하나하나씩 스캔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폼보다 더 빨라요. 그리고 문법도 좀 더 간결한데 현재 출력되는 게 몇 번째 항목인지 인덱스를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들고 이 배열을 for of에다가 걸어요. 그럼 아이템이 순차적으로 4, 5, 2, 1, 3이 돼요. 이렇게요. 자, 근데 웬만한 문제 패턴들은 거의 다 이 방식으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패턴이에요. 4번. 자, 우리 반복문 돌면서 그 총합 같은 거 냈었죠? 이제는 총합이긴 합인데 배열의 원소의 총합이에요. i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i를 넣었다라고 하면 총합을 구할 때는 먼저 변수를 0으로 세팅하라고 했고요. i는 0부터 길이 5죠?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i는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합니다. 썸에다가 i를 더하라 그러면은 0, 1, 2, 3, 4를 순차적으로 얘한테 더하는 거였죠. 근데 이번에는 i가 아니라 데이터의 i번째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럼 i가 0일 때는 10을 갖다가 썸에다 더하겠죠. 1일 때는 20을 갖다 더할 거고요. 2일 때는 얘를 꺼내서 썸에다 더할 거고 3일 때는 얘를 꺼내서 여기다 더할 거고요. 4일 때는 얘를 꺼내서 여기다 더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의 총합은요 10이래요. 여기 i로 들어갔구나. 자, 데이터의 총합은요 150이래요. 이거의 평균을 내려면 평균은 보통 개수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배열의 길이로 나누면 되겠죠. 배열의 길이가 개수잖아요.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하면 총합과 평균이 나옵니다. 자, 쿠팡이거든요. 장바구니에 무작위로 상품을 담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게 배열이에요. 얘가 배열이에요, 배열. 그럼 주문 총액은 얼마게? 이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건 거죠. 조금 근데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곱하기 요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를 더해야겠죠. 그럼 배열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주문 수량. 네. 요거랑 조금 말씀드린 거랑 지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게 연습 문제에 있어요. 자, 그 다음은요. 배열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 겁니다. 최대값 찾기 알고리즘인데요. 원리는요. 가장 첫 번째 항목을 일단 변수에다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반복을 돌아요. 1번째부터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왜냐면은 0번째 항목은 이미 갖고 왔기 때문에 반복을 돌릴 게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 맥스 값이랑 반복을 도니까 이걸 하나씩 탐색을 하겠죠. 얘랑 비교를 해요. 지금 맥스 5죠.
자, 반복을 돌리니까 요 인덱스를 갖고 반복을 돌리니까 i는 1부터 1, 2, 3, 4까지 돌 거예요. i가 1일 때 얘랑 얘를 비교해요. 5가 더 크죠? 패스. i가 2일 때 얘랑 얘를 비교해요. 7이 더 크죠? 그럼 이 7을 맥스에다 갖다 덮어요. 그 다음에 i가 3일 때 그럼 7하고 9를 비교해요. 9가 더 크죠? 그럼 이 9를 갖다 맥스에다 덮어요. i가 4일 때 9와 2를 비교해요. 9가 더 크죠? 패스. 그러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맥스가 가장 큰 값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코드로 풀어보면요. 배열의 0번째를 여기 맥스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요. 현재 5예요. 그러면 나머지 거 갖고 반복을 돌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i는 1번째부터 데이터의 랭스보다 작다예요. 그러면 i의 변화량은 1부터 4까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데이터의 i번째, i가 1일 때 맥스는 현재 5예요. 그리고 데이터의 i번째는 i가 1이라 그랬으니까 2죠.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요. 자, 근데 이 조건 안 맞죠? 현재 5가 2보다 작다. 아니잖아요. 그럼 이품은 패스. 자, 그럼 i가 1 증가해서 2가 돼요. 맥스는 여전히 5죠? 데이터의 i번째는 이번에 7이죠. 자, 5가 7보다 작다. 말 되죠? 그러니까 이품문이 들어옵니다. 맥스에다가 데이터의 i번째를 할당합니다. 그럼 이제 맥스가 7이 되는 거죠. 자, 이제 i가 3이 돼요. 맥스 얼마라고요? 7. 데이터의 i번째, 이번엔 얼마예요? 9죠? 7이 9보다 작다. 말 되죠? 그럼 여기 또 실행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얼마라고요? 9가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또 넘어가요. i가 4가 돼요. 맥스는 9였죠? 데이터의 i번째, 이번엔 2죠? 조건 안 맞죠? 패스. 자, 반복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맥스는 얼마라고요? 9죠. 이게 최대값을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래서 실행하면은 최대값 9라고 나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출력 내용은요, 이 비교되는 과정, 제가 지금 옆에다 써드린 거 있잖아요. 그 과정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계속해서 이제 이 반복, 비교되는 과정을 제가 출력을 해 놓은 거예요. 자, 맥스가 처음에 5로 시작하고 데이터 1번째가 2. 패스했고요. 이품은 패스했고요. 맥스가 5고 데이터 2번째가 7. 조건 맞으니까 맥스에 7을 복사해라. 그 다음에 맥스는 7이 되고 데이터의 세 번째는 9. 맥스에 9를 복사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부등호의 방향만 반대로 바꾸면 최소값을 구합니다. 여기 최대값이 아니고 최소값이에요. 네. 지금 이 흐름 자체가 하나의 공식이에요. 막 수학식처럼 fx는 뭐 시그마에다가 뭐 i는 0부터 뭐 몇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코드의 흐름 자체가 하나의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은 역순 배치입니다.
자, 배열이 1, 5, 2, 4, 3일 때 어떤 처리를 거쳐서 3, 4, 2, 5, 1이 되게끔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반복을 몇 번 할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1, 5, 2, 4, 3이에요. 자, 얘하고 얘를 맞바꾸면 되죠. 얘하고 얘를 맞바꾸면 되죠. 가운데 건 놔두면 되죠. 자, 5개일 때 2번 했어요. 자, 한편 1, 5, 2, 4, 3, 6 이렇게 해서 원소가 6개일 때를 보죠. 얘하고 얘를 바꿔야 되죠. 얘하고 얘도 바꿔야 되죠. 얘하고 얘도 바꿔야 되죠. 6개일 때는 3번 하면 되죠. 짝수개일 때는 길이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근데 홀수일 경우에는 길이 빼기 1에서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는 5 나누기 2를 해버리면 이게 2.5가 나오잖아요. 근데 2가 나오려면은 1을 빼야죠. 얘를 4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짝수개일 때와 홀수개일 때가 나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가 있어요. i가 0일 때 네 번째 거랑 바꿔야 돼요. 반대쪽 거를. 바꿔야 되는 반대쪽 게 몇 번째인지를 찾아야 돼요. 여길 때도 반대쪽 거를 찾아야 돼요. i가 1씩 앞으로 갈 때마다 반대쪽 거는 뒤에서부터 한 칸씩 뒤로 당겨오죠. 자, 이걸 구하는 공식이요. 배열의 길이에서 i를 뺀 다음에 1을 또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i번째의 반대편에 있는 원소를 구하는 수식이에요. 이거는 외워두시면 꽤 쓸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수를 맞교환하는 처리요. a가 1이고 b가 2라고 칠 때 프로그램 코드에서 요거 두 개를 맞교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3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a의 값을 얘한테 넣어요. 얘가 1이 되죠.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b의 값을 a에다 덮어요. 그럼 얘가 이제 2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복사했던 이 값을 여기다 넣어줘요. 얘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a는 2가 되고 b는 1이 돼요. 이거를 프로그래밍에서 스왑 처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코드 볼게요.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의 길이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짝수개란 뜻이죠. 원소가 짝수개일 때. 그때는 길이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P에다가. 근데 그렇지 않다면 홀수개라면은 길이에서 1을 뺀 다음에 2를 나눠서 여기다 둬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 횟수가 되는 거죠. 반복 회차를 동적으로 구했습니다. i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반대편 위치는 길이 빼기 i 빼기 1 하면은 반대쪽 원소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i번째와 데이터의 k번째를 맞바꿔 줘야 돼요. 자, 지금 원소가 5개니까 홀수개잖아요. 요 수식이 적용될 거고 P는 그러면 2예요. 그럼 반복의 범위는 0부터 2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1까지잖아요. 1씩 증가. 그럼 데이터의 i번째는 데이터의 0번째, 1번째가 되는 거고요. K는 길이가 5였죠? 5 빼기 0 빼기 1.
네 번째. 5 빼기 1 빼기 1 세 번째. i가 0일 때 k는 4, 1일 때 k는 3. 그러니까 데이터의 0번째와 0, 1, 2, 3, 4니까 0번째와 네 번째를 맞바꾸고 1번째와 세 번째를 맞바꾸고 1번째와 세 번째를 맞바꾸고 맞죠? 자, 이제 얘네들을 맞바꿔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니까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에 해당하는 거. 보통 임시로 쓰는 변수는요, 그 컴퓨터에서 임시 데이터를 템포럴이라 그래요. 그래서 템프 내지는 그냥 TMP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폴더에 혹시라도 가끔 TMP 내지는 템프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으면 그거 임시 폴더니까 지워버리셔도 돼요. 자, 그럼 먼저 i번째 값을 TMP에다가 넣어줘요. 이게 1번이었죠? i번째 값을 TMP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넣어줘요. 1번. 그 다음에 k번째 변수를 i번째에다 넣어줘요. k번째 변수를 i번째에다 넣어줘요. 2번이죠? 마지막으로 아까 복사했던 TMP를 k번째에다 넣어줘요. TMP를 k번째에다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출력하면은 역순으로 바뀌는 거죠. 분위기가 많이 다운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정리하고 예제 하나 더 보실래요? 아니면 그냥 예제 하나 더 보고 오늘 수업 그냥 실습하고 쫑칠까요? 자, 지금 50분인데요. 5시 20분에 뵐게요. 네, 녹화는 여기서 잠깐 멈춰 놓을게요. 자, 배열에 대한 문제 패턴 중에요. 이제 요번에는 배열의 원소를 순서대로 정렬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역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겠죠. 아까는 그냥 배열의 순서를 그대로 뒤집는 거였고요. 요번 예제는요, 요걸 실행하고 나면은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바뀌는 거예요. 반대로 5, 4, 3, 1도 가능하고요. 자, 순서대로 정렬하는 거를 보통 이제 오름차순이라고 하고요. 혹은 이제 순차정렬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5, 4, 3, 2, 1이 되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하죠.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 코딩하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좀 구별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처리 과정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배열이 5, 3, 1, 4, 2.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정렬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이 배열의 첫 번째 항목하고 나머지 거를 비교해요. 그래서 만약에 비교 대상이 더 작다면 바꿔요. 두 개의 값을. 자, 5하고 3을 비교해요. 그럼 3이 더 작죠? 바꿉니다. 3, 5, 1, 4, 2가 되는 거죠. 그 필기 프로그램이 튕겼네요. 5, 3, 1, 4, 2.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3이 더 작으니까 바꿔요. 3, 5, 1, 4, 2가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요.
5가 두 번째 자리로 갔다고 해서 얘를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인덱스가 0인 위치에 들어갈 숫자가 뭔지를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 자리만 집중하셔야 돼요. 자, 이게 i가 0일 때예요. 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비교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첫 번째 거랑 또 세 번째 거를 비교해요. 1이 더 작죠? 바꿔요. 1, 3, 5, 4, 2가 되겠네요. 계속 요 자리에 집중하세요. 또 그 다음 거 비교해요. 1이 더 작죠? 패스. 또 옆에 거랑 비교해요. 1이 더 작죠? 패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리의 숫자를 1로 확정합니다. 자, 첫 번째 턴이 끝났고요. 이제 i가 1이 됩니다. 배열은 1, 5, 3, 4, 2가 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옆으로 썼어요. 자, 인덱스가 1인 위치랑 나머지 세 개를 비교해요. 자, 5하고 3을 비교합니다. 3이 더 작죠? 바꿔요. 3, 5, 4, 2가 되죠. 자, 계속 여기 집중하세요. 3하고 4를 비교해요. 4가 더 크니까 패스. 3하고 2를 비교해요. 2가 더 작죠? 바꿔요. 2, 5, 4, 3이 돼요. 얘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자리의 숫자를 2로 확정합니다. 자, 요거 그대로 옆으로 올려서요. 1, 2, 5, 4, 3이에요. 자, 이번에는 i가 2일 때 여기죠? 이거랑 나머지를 비교해요. 5랑 4를 비교해요. 4가 더 작죠? 바꿔요. 4, 5, 3. 자, 이번에는 그 옆에 거랑 비교해요. 3이 더 작죠? 바꿔요. 3, 4, 5. 자, 끝까지 다 왔네요. 얘네 두 개는 그냥 내려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자리 숫자를 3으로 확정합니다. 1, 2, 3, 5, 4가 됐어요. 자, 이제 i가 3일 때 이거랑 나머지 거를 비교해요. 자, 비교합니다. 4가 더 작죠? 바꿔요. 4, 5, 1, 2, 3. 마지막 거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죠. 자, i는 0부터 몇 가지 왔어요? 3까지 왔죠. 배열의 원소가 5개인데 배열의 길이 랭스는 5인데 우리가 보통 랭스보다 작다라고 하면 0부터 4까지 하잖아요. 근데 몇 가지 했어요? 3까지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조건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i가 랭스보다 작다라고 하면 4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랭스 빼기 1보다 작다로 가야겠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를 탐색을 해요. 자, i가 0일 때 나머지 것도 하나씩 다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이 하나 더 들어가요. j가 또 들어가야 돼요. j는 i 다음 거부터 시작한다는 거에 착안하세요. j의 초기값은 i 플러스 1부터입니다. j는 언제까지? j는 끝까지 다 했죠. 그러니까 얘는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i는 0부터 랭스 빼기 1보다 작을 때까지. j는 i 플러스 1부터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이게 정렬에 대한 반복 공식이에요. i번째랑 j번째 비교해서 크게 비교해서 맞바꾸는 if만 넣어주면 돼요. 자, 뭐 요 화면 녹화되고 있는 거니까 요 화면 이제 지울게요. i는 0부터 랭스 빼기 1보다 작다로 설정해야 되고 j는 i 플러스 1부터 랭스보다 작다로 해야 된다 그랬죠? 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출력했어요. 그럼 이거 그대로 출력되겠죠? i는 0부터 데이터.랭스 빼기 1보다 작은 동안 1씩 증가.
j는 i 플러스 1번째부터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 이렇게 해서 아까 5, 3이 있을 때 얘를 맞바꾸는 조건이 뭐였어요? 3이 더 작으니까 맞바꾼 거였잖아요. 순서대로 가니까. 자, 즉 i번째가 더 크면은 맞바꾸는 수합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배열이 순서대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실행하면 순서대로 나오죠. 이것도 부등호의 방향만 바꾸면요, 역순 정렬이 됩니다. 이거 평소에 되게 많이 보실걸요? 엄청 많이 쓰이는 코드예요. 정렬하세요 라고 하면 다다다다다 나와야 돼요. 근데 실무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정렬 방법이. 자, 이걸 보통 이제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자, 정렬 알고리즘에는요, 크게 그 5대 정렬 알고리즘이 있어요. 선택 정렬, 삽입 정렬, 그 다음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선택, 삽입, 버블, 합병, 머지, 퀵. 선택 정렬, 삽입 정렬, 그 다음에 버블, 그리고 합병, 퀵, 이렇게 있거든요. 뭐 정렬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걸 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5가지 알고리즘 유형이 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코딩 테스트 유형들이에요. 전공생 애들은 이거 5가지 차이점을 막 서술하시오 막 이런 시험 봐요. 학교 시험에서. 자,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코딩 테스트 준비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코딩 테스트 준비하시면 돼요.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교과목 자체가 있어요. 보통 이제 책들 같은 데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뭐 아무 책이나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게 지금 알고리즘 책, 이건 파이썬으로 한 건데, 사실 파이썬은 알고리즘 공부하기에 그렇게 좋은 언어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 처리하는 이런 처리 로직이 파이썬은 명령어 하나로 퉁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파이썬은 이 수합 처리라는 거 공부를 안 해요. A는 1이고 B는 2일 때 뭐 이거를 맞바꾸는 처리 아까 제가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파이썬은 이렇게 하면 돼요. A, B는 B, A. 파이썬에만 있어요. 이런 표기법은. 이런 식으로 그 되게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거를 간단하게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파이썬으로 코딩 공부 처음 시작한다는 거 되게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깊이가 되게 없어요. 파이썬이.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 좀 능숙해지면은 되게 편해요. 수많은 노가다를 그냥 퉁치길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저도 파이썬을 자주 쓰긴 하지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기는 좀 그래요. 자, 어쨌건 이건 지금 일반적인 알고리즘 도서인데요. 자, 1부터 n까지 합. 그렇죠? 리스트라는 게 배열이고요. 최대값 찾기. 그 다음에 재기호출이라는 거는 아직 우리가 공부할 단계가 안 됐어요. 이거는 함수 공부는 아마 다음 주 일요일쯤에나 나올 거예요. 동명이인 찾는 거는 조건식 거라서 똑같은 거 계속 카운트하라는 얘기예요. 배열에서 똑같은 원소를 카운트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마 연습 문제로 나올 거고요. 최대 공약수. 여기까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노이의 탑. 지금 우리가 한 게 여기에요. 탐색과 정렬. 탐색이라고 하는 게 배열의 원소를 하나씩 스캔하는 걸 탐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정렬. 선택 정렬까지 봤죠.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삽입 정렬부터죠. 요 다음부터는 요것만 계속 공부하면 보통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보통 4학년 정도 되면 전공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깊게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일부를 포기해야 돼요.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 정도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만약에 코딩 테스트를 따로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알고리즘이라는 분야를 따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책 같은 거 사서 하나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몇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가 제일 그 유명해요. 코딩 테스트 문제집. 여기 보면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문제 보고 이제 풀이하는 거. 아마 여기 어딘가 프리코드를 업로드하는 데가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통 이제 여기에서 뭐 자기는 뭐 100준 몇 번까지 풀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코딩 테스트들 많이 하는데, 실무 능력하고는 좀 거리가 동떨어져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뭐 취업하는데 많이들 공부하니까. 가령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우리 오늘 예제 중에 별짓기 봤죠? 이게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별짓기라고 검색을 하면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불문하고 다 나와요. 이런 출력 형태는 우리가 했던 거죠. 이게 우리가 제일 처음 해봤었던 형태죠. 진짜 이렇게 쓰면서 공부합니다. 근데 이 별짓기 유형이 몇천 개가 있어요. 요런 출력 형태까지는 할만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요거까지는 이제 교수님이 문제 내줬던 것 같아요. 네.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비슷하게 할만해요. 근데 어느 틈인가부터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런 거. 진짜 별로 별을 찍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그 백준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을 거의 3천 몇 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 문제 유형을 되게 많이 다양화시켜서 난이도가 되게 올라간 거죠. 사실 뭐 더한 것도 본 적은 있어요. 네.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있는 요런 마름 모찍기도 있고, 이건 원그릭이네요. 이런 것도 있고, 어디 외국 사이트였는데 이 별짓기로 갖다 다스베이드 얼굴 찍어놓은 것도 봤어요. 그 스타워즈 그 해골 바가지 있잖아요. 그거 얼굴 찍어놓은 것도 봤어요. 뭐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만 더 하고서 오늘 수업은 정리할게요.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제 많이들 의존하시는 게 그 GPT예요. 이거요.
그 GPT를 사용하면은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저도 쓰긴 하는데 저는 이제 논문 작업할 때 이제 자료조사 같은 거 할 때 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조금 써보고 나서 기대한 것만큼 안 나오니까 에이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써보고 나서 극찬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극명하게 나뉘어요. 무료 모델을 쓰느냐 유료 버전을 쓰느냐의 차이예요. 무료는 다 버리세요. 무료 버전은 쓰려면은 결제하고 쓰셔야 돼요.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버전이에요. 챗 GPT 4.5 유료 버전에만 오픈이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우리 연습 문제 정도 수준은 얘한테 질문 남기면은 거의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만들어줍니다, 코드. 근데 실무에서 쓰느냐에 대해서는 그닥이에요. GPT가 나오면 이제 여러 가지 직군들이 대체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위태위태하다라고 하는데 정작 개발자들은 별로 걱정 안 해요, 이거. 왜냐면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얘가 만들어주는 코드에서 쓸만한 게 40%가 안 넘어요. 만들어주는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고 갖다 넣으면은 다 에러나요. 그러니까 GPT를 만약에 쓸 거라면 이거 구글 검색하고 똑같아요. 구글 검색해도 제대로 된 코드 나오기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주는 코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내가 수정해서 쓸 정도 레벨이 돼야지 얘가 만들어주는 코드에 100% 의존하겠다라고 하면은 계속 잘못된 답안을 달달달 외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실무 회사 취업하기 전까지는 GPT에 의존하지 마세요. 오답지를 외우는 겁니다. 그래도 난 좀 써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에러가 안 나는 코드를 만드셔야 돼요. 일단 한 번은 실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GPT한테 질문을 남기는 것조차도 요즘은 GPT한테 이렇게 질문 남기는 거를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GPT한테 어떻게 하면은 질문을 잘 남길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3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질문 항목을 그냥 부서 없이 문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세세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제가 쓰는 GPT 질문 형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사항을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줘야 돼요. 그냥 한두 줄 딱 해놓고 그렇게 하면 얘가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지 마세요. 얘 거짓말 되게 잘 쳐요. 세상에 없는 거를 지가 만들어 놓고 되게 당당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돼요. 내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클릭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꼭 만들어 달라고 해야 돼요. 뭐 아무튼 제가 대충 지금 생각난 것만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면 대략적인 설명 과정 이렇게 설명해주고 소스 코드 각 라인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죠. 얘한테 뭘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만들어져 있는 걸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얘가 분석할 소스를 줘야 돼요, 먼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뭔가 해줘라고 하면은 없는 거 해줘요. 근데 얘가 해야 되는 범위를 좁히면 충분히 공부하는데 활용할 만큼 좋은 퀄리티의 답변을 만들어줘요. 정리하면 GPT한테 뭐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만들어져 있는 거 설명해 달라고 그러세요. 네. 질문 프롬프트는 지금 녹화 중이니까 녹화에 들어가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놔둬볼게요. 아마 이 정도는 무료 모델 쓰셔도 될 거예요. 주석 달아달라고 하는 건.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오늘은 이제 배열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배열 나머지 볼게요. 오늘 수업에서 진행된 연습 문제는요, 8번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1번부터 8번까지 풀이하고 다음 배열 내용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